자, 과학과 시사가 세계 최초로 만난 시간을 벌써 9개월여 가까이 끌고 오고 있는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율이 한 7, 8할은 돼요. 네, 굉장한 거죠. 예,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7, 8할이면 뭐 4할만 돼도 스윗하자인데. 근데 지난주에는 삼진 아웃을 나가셨죠. 예, 뭐 베이브루스도 간혹 삼진을 당하곤 했죠.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철저하게 과학, 의학 관련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과학만 해보자. 네. 예. 일단 왜냐하면 저희가 첫 시간은 외계인으로 시작했고요. 한 두세 번 그렇게 하다가요. 네, 외계인 하다가 갑자기 국정농단 시타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촛불을 과연 끌 수 있냐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안드로메다라고 가가지고 아직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겠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여름철이고 하니까 또 다이어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 한 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K모 당의 오모 후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실명 아니 대선까지 출마하신 분인데 그렇죠. 실명을 얘기할 수 있죠. 기호 7번 경제애국당의 오영국 후보입니다. 경제애국당은 생각납니다. 네. 참 재밌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공약 혹시 생각나세요? 공약까지는 보지 않아서 경제애국당에서 멈췄어요. 네. 공약 중에 인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큰 걸 놓쳤네요. 이런. 그러니까 그때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시느라 이런 걸 놓치셨던 것 같아요. 경제애국당에서 그러고 그냥 넘어왔는데. 네. 그다음에 1300만 일자리 창출. 그거야 뭐. 좋은 근데 의지죠. 예. 그 중에 이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만 430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예. 430만 명이면 유럽의 중소국가 한 나라 인구 정도 되거든요. 한 나라 전체 다. 네. 현재는 직원이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직원이 있고요. 10여 명인데 본인 회사에 430만 명을 지지시킨다고요. 예.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800만 명의 지지 세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드러나지 않는. 근데 대선 결과는 역대 대선 최저 득표 6,040표. 6,040표도 신기합니다. 이런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6,040표가 나왔을까요? 그냥 뭐 동문, 동창, 친척.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네. 그런데 친척이 6,000명이나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재밌어서 이제 찍어준 분들도 있으시고 사실 그 인류 구원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공약 실현은 없나요? 주로 이제 돈으로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인류 구원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 예. 바로 그 인류의 적 숙변을 제거하는 장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숙변을 인류의 적으로 선정했어요? 네. 이분 주장에 따르면요. 이분이 그 숙변 제거 장치가 한 세트에 100만 원씩 하거든요. 이분이 개발했군요. 예,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분의 회사가 숙변 제거기 개발해서 예. 판매하는 회사예요? 하하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숙변 제거기라는 건 어떻게 장에서 일단 장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샤워기 비슷한 건데 네. 그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장에다 쑤셔 넣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안에다 뿜어내는 기구예요.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그 작동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의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기 개발하신 분이고 네. 숙변이 인류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숙변을 제거하는 기계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하시죠. 숙변 제거. 네. 이 한 세트에 100만 원 하는 숙변 제거 장치를 전 세계인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최소 70억 개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총 매출이 7천조 원이 됩니다. 100만 네. 원짜리를 75억에 팔면 7천조 원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계산은 정확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재원 확보도 가능하고 네. 그렇게 거대한 스케일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출마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선에서도 중요 이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등장했던 이 숙변. 이건 정말 저희는 과거에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차례 주목받고 있는데 이분은 큰 공약을 세우셨는데 주목을 못 받았네 안타깝게. 대선이 너무 진지하게 진행됐던 나머지 그러니까요. 예. 사자 토론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오자 토론이군요, 참. 오자 토론만 하는 네. 바람에.
이 숙변이란 건 다들 아시겠지만 장의 주름 사이에 끼어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변의 찌꺼기들이죠. 그렇게들 그렇게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숙변 제거용 어쩌고저쩌고 숙변 제거합니다 이런 거 약물도 있죠.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소와 가스를 뿜어낸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장 청소를 이렇게 딱 해주면 숙변이 제거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피부도 나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대장암, 당뇨, 동맥경화, 면역질환 등 온갖 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광고도 봤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숙변부터 제거해라. 라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숙변부터 제거해라.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위험한 건강의 적 숙변 그 정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숙변이라는 건 어떤 말씀하실 그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 숙변의 정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숙변이라는 건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장의 주름 사이에는 찌꺼기가 늘러붙을 수가 없고요. 네. 여기는 점액질로 항상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뭐가 말라 붙는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장이 고장난 거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숙변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장 내시경 가끔 하잖아요. 네. 이거 할 때 일단 장 세척을 하거든요. 네. 그럼 아주 장이 깨끗해지고 숙변 같은 건 안 나오고요. 네. 대장 내시경으로 들어보면 장은 깨끗하게 매끈매끈하지 숙변 없습니다. 물증이 다 있다라는 거. 네. 아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장의 연동 운동이 네. 있고 뭐 그리고 주름이 무슨 그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 거기에 뭐가 낀다든가 네. 그게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그게 뭐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간 끼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도저히.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요. 단어 자체가 존재하니까요. 네네. 그 물체 그게 없으면 그 단어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 숙변 제거 식품 같은 걸 먹으면 변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네. 그래서 숙변이 제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나온 게 뭐냐? 네. 그냥 대변입니다. 아니, 원래 숙변 제거제가 수분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변이 묽고 커져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아유 더럽네요. 정말. 예. 의학이니까요. 그 때로는 숙변 제거 식품 먹고 굶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디톡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뭐가 나와요. 시커멓게. 네.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그냥 대변이에요. 원래 대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음식 찌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장균 시체하고 내장의 상피세포 같은 게 배출되는 게 30%나 됩니다. 대변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은 건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만 나오니까 마치 오래된 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숙변 제거 식품 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변비 치료제나 관장 기구예요. 근데 그렇게 팔면 되는데 숙변 제거와 건강을 위한다고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게 마케팅으로 개발된 논리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숙변이 너무 흔하고 또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안 하게 되고 한편 이제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개념이냐 그렇게 단어를 생각되잖아요. 없애버렸는데. 네. 이게 느낌상으로는 뭐 한의학에서 온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뜻밖에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고대 이집트요. 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도 서양의 개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이 아니고 서양적 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신체 구조가 신체 내부의 장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 그렇죠. 누구나 이제 어떨 땐 잔면감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틀림없이 뭔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찌꺼기가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 개념이 탄생했군요. 그래서 한 3, 4천 년 된 개념인데 100년 전에 서양의학에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폐기가 이미 됐습니다. 해보니까 예.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안 없어요. 예, 다 대변이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살아남아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거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원래 외국계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더 큰 힘으로 뭐 여러 가지 사상이든 종교든 더 크고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한편에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면 되살아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숙변 개념이 아직까지도 살아나고 있다. 이거 좀 없애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7번 후보님은 네.
관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다가 실패하신 후보였던 것으로 몰랐네요. 몰라뵀습니다. 자, 원정우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안녕. 자, 과학과 시사와 개그를 접목시킨 파터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7분 20초가 있군요. 자, 오늘 주제 뭡니까? 네, 빨리빨리 하죠. 예.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신비한 동물의 세계를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비한 동물의 세계? 네. 예. 제가 소개해드릴 이 동물은 설치류 쥐의 일종인 바로 레밍이라는 동물입니다. 레밍. 예. 오케이. 나그네쥐라고도 불리는 이 특별한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밍이 어떻게 생겼냐면 햄스터 같이 생겼어요. 햄스터. 되게 귀엽습니다. 이렇게. 근데 설치류의 일종 아니에요? 그죠? 설치류죠. 네. 쥐 종류인데요. 몸길이가 15cm 가까이 되는데 15cm.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는 서식하지 않고. 주로 북유럽이나 튼튼한 지방 등 추운 곳에 사는 쥐입니다. 네. 근데 이 레밍은 다른 설치류와는 네. 그러면 그 상당히 이제 보온이 되는 털이 있을 그렇죠. 이렇게 없네요. 봉실봉실하게. 레밍 가죽도 그러면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레밍은 다른 설치와 마찬가지로 뭐 야행성이고 주로 풀을 먹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집단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집단 행동 표현에서 옛날에 이제 레밍스란 게임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레밍스란 게임. 예, 줄줄이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어떻게 물에 안 빠지게 만드는 게임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예전에 그 PC 게임. 예,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된. 네. 그리고 1980년대 전두환 시대 주한 미군 사령관 존 위컴이 한국인들은 지도자가 바뀌면 우르르 쫓아간다고 해서 레밍 같다는 발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게 동물에 대한 얘기가 퍼지기 시작을 했죠. 예. 그 우민이라고 칭할 때 레밍이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주한미군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 네. 그럼 이제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인가 레밍은? 레밍은 실제 그러한가? 실제 그러한가? 네. 일단 레밍은 집단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집단적으로 생활하지 않고요. 그냥 설치류답게 알아서들 살고요. 그러면 레밍이 집단으로 따라 움직이고 뭐 집단으로 자살하고 이런 건 잘못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네. 이렇게 뭐 우르르 뭉쳐 살고 뭐 리더가 어디로 간다고 무작정 따라가거나 이런 동물은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지역의 개체수가 많아졌을 때 네.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런 현상은 따로 살다가 네네네. 집단 이주를 할 때는 이주할 때만 하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떠나야죠. 네. 근데 이런 이동은 뭐 레밍뿐 아니라 버팔로, 코끼리 등 수많은 동물에서 볼 수 그렇죠. 있는. 네. 아프리카 동물들, 초식 동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레밍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의문의 집단 자살 같은 현상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주로 이제 하나씩 바다로 뛰어들어 익사를 하는데요. 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좀 줄줄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거꾸로 그 고래나 물 속에 있는 네. 돌고래도 그랬던가 하여튼 집단으로 그 무트로 나와서 자살하는 경우도 이상한 있죠. 행동도 있죠. 네. 레밍은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라면 물 밖으로 나와서 죽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집단 자살일까? 어떤 뭐 개체를 줄이기 위한 그래서 이제 뭐 바보 같은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하나가 떨어지니까 계속 따라 죽는 것인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한때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고요. 동물 행동학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해석했나요? 해석했죠. 새로 연구해가지고. 해석했나요? 새 연구 결과는 뭐냐면 레밍들이 이제 줄줄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다가 보면 네. 앞에 강이나 개울이 나오면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밍이 수영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물은 쉽게 건너가거든요.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다이빙한 거예요? 네. 문제는 레밍이 지독한 근시예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앞에 바다가 나오면 이게 강인지 개울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폭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자살이 아니라 실족사. 물인 줄 알고 뛰어들었지만 그 물의 폭을 몰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죠. 폭이 그 좁은 곳은 다 건너간다 그냥. 건너가는 건 사건이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다이빙한 거구나. 네,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영민족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김학철 의원이 한국인은 수영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수영을 잘해도 이렇게 바다를 건널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도 가끔 있긴 하죠. 네, 지쳐서 익사를 하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군중 심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관없군요. 자살하고도 관계가 없고. 네.
근시의 비극. 근시의 비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시의 비극이었구나. 아니 정말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군중 심리나 집단 자살의 대명사로 레밍을 드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태도고요. 레밍의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주워 듣고 이제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무지와 무식의 소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식의 소치다. 사실 레밍의 이런 행동은 좀 사실 미덕이라고도. 그런 집단 행동, 그러니까 집단 이주를 가지고 빗대서려면 초식 동물 전반을 말했어야지. 굉장히 초식 많은 동물 동물이. 같은. 네. 이렇게. 걔네들은 몸이 크고 눈이 좋으니까 네. 죽지 않는 것일 뿐이죠. 사실 레밍이 근데 이런 행동은 일종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레밍이 원체 새끼를 많이 낳아요. 네. 그래서 1년에 10마리, 20마리씩 낳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서식지 개체수가 금방 불어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로 다투면서 생존을 꾀하고 동족을 쫓아내고 죽이면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레밍은 그 대신에 스스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네. 그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자기들 네. 언어가 있겠지 물론. 뭐 어떻게 뭐 눈치코치로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이주의 굉장히 과정에서 비과학적으로 이제 답하네요. 네, 눈치코치. 모르니까. 네. 이주의 과정에서 바로 이제 근시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것인데 차라리 숭고한 행위라고 할 망정 군중 심리는 아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대로 이게 최근에 밝혀진 겁니까? 밝혀진 건 꽤 됐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죠. 그냥 한 10년, 20년 이상 됐어요? 그렇죠. 오래된 얘기네요. 그냥 이런 얘기 한 번 굳어지면 그냥 진리가 돼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인용되고. 알고 봤더니 레밍을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네. 다이빙을 했을 뿐이다. 다이빙을 했을 뿐이다. 건너려고. 네. 과감한 행동이죠. 과감한 행동이죠. 물이야? 다이빙 수영하지 뭐. 그렇게 했는데 너무 넓은 바다로 뛰어들었어. 그렇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사연이구나. 우리가 슬프네요. 네, 이 레밍들을 통해 배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 분들이야말로 바로 이 레밍처럼 이 사회 문제들을 먼저 자각하는 선구자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미덕, 예. 또 레밍의 정신과 철학을 앞장서서 본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시사를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네요. 네. 그냥 근시의 비극으로도 충분히 오늘 코너는 역할을 다 했어요. 네. 근시의 비극. 폭망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오늘은 홈런까지는 아니에요. 네. 홈런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3타 정도는 가나. 만족스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자,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과학.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그까지. 오늘 그 개그 없습니다. 개그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탄핵 때 갑자기 촛불을 끌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네. 그게 저주였죠. 그게 너무 대박을 치는 바람에 그 부담감을 가져가지고 매주 살이 찌고 있어요. 고민한다고. 네. 공장장님께서 갈구지만 않으시면 좀 난데요. 네. 아니면 또 재미없으면 또 재미없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준비해온 것을. 그래서 이제 재미를 일단 포기하고 네. 하다 보니 우연히 재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재미없다라고 오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상하게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자, 하십시오. 네, 오늘 과학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순수 과학이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앞에 당면한 두 가지 천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천문. 예. 오는 8일이 얼마 안 남았죠? 8일 새벽에 이 달림의 일부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진행이 됩니다. 달림의 일부가. 네. 월식이란 건 이제 서쪽으로 일단 이 벌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서쪽으로 기우는 보름달이 새벽 0시 48분에 지구의 이제 반그림자에 진입을 해요. 네. 월식에서 일단 광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새벽 2시 22분부터 지구의 본 그림자가 달림을 가리는 본 월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 월식이니까 아래쪽만 없어지는데 3시 21분에 최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다려서 보실 분은 집 앞에 나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달하고 태양 사이에 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가 그렇죠. 이제 달을 가리는 현상인데 태양빛이 오다가 지구에 걸친 다음에 달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슨 대단한 현상 같이 생각될 수 있는데. 네. 그냥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에 가려서. 네. 태양을 지구가 가려버린 거죠. 근데 지구가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가려진 거죠. 예. 네.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리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근데 그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8월 21일에 예. 미국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계기일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가 달림에 가려서 완전히 없어지는 현상이 계기일식이고요. 예.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그레이트 아메리칸 토탈 이클립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달이 네.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는 지구가 태양 빛을 가려서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네. 이번에는 달이 일직선에 서가지고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껴서. 예, 껴가지고 태양을 가려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예. 예. 뭐 하죠? 저는 이제 아무튼 아니, 요거만 설명한 요거까지는 아닙니다. 전통과학이 많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냥 네. 상식. 아니 네. 그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이 월식하고 일식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 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뺑뺑 돌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일직선으로 서는데 달이 앞에 서냐 달이 뒤에 서냐. 그렇죠. 예. 달이 뒤에 서면 지구가 가린 거고요. 네. 달이 앞에 서면 달이 가린 거죠. 예. 그래서 월식은 항상 보름 때만 일어나고요. 예. 일식은 항상 금음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는 이제 머릿속을 굴리셔야 되는데 그까지 몰라도 돼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토탈 이클립스 이게 네. 좀 트럼프스러운 어감은 있지만 실제로 태평양에 면한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시작해서 네. 미국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대서양을 면한 동남쪽의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빠져나가요.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 지역에서는 완전히 가려지는군요. 네네. 이게 아침에 이제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큰 땅덩어리에서 일식이 일어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계기일식이. 그렇군요. 네.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 지역은. 게다가 여기는 이제 인구도 나라가, 많고. 나라가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일어나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얘는 이제 계속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백만 명이 이때 일식의 선상에서 관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 정도면. 중요한 거는 제가 바로 그 일식을 보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잘 가시고요. 예. 그럼 이제 월식과 일식.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물론 가는 김에 이제 라스베가스도 가고 여러 가지 관광과 유흥을 즐길 생각인데요. 예. 주목적은 과학입니다. 주목적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연속으로 쭉 땅덩어리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그게 하필이면 태평양 한가운데 보십시오. 못 따라다니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다가 지구의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바다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작은 섬들이 중간에 낀 경우에 거기에 보러 많이 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무슨 섬에 몇 시에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가기 어려운데. 네, 관광객들 막 가고 네. 부자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큰 일이네요. 네. 천체 현상을 그런 식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건 큰일이에요. 계속 어두워지네요. 따라가면. 따라가면 계속 얻었는데 그건 너무 힘들지만 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자들이 섬 찾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적당한 지역을 가면 이 선상에만 들어가면 뚜루루 따라갈 시간 수 맞춰서 있고. 가면 볼 수가 있는 그거를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가용 비행기나 뭐 전세기를 타고 미국은 세스나기나 이런 거는 그런 게 많죠. 그 부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맞습니다. 타니까요. 네. 자가용, 준자가용. 왜냐면 남부에 그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그 농사 지을 때 네. 비행기를 무슨 트럭 타고 몰더라고요. 그 예, 조그만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들. 농약 예. 뿌리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이래서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월식하고 일식 아까 저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원리를.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월식은 네. 좀 계기 월식은 쉬워요. 왜냐하면 지구 그림자 크잖아요. 네, 지구가 더 크니까. 네, 지구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달이 이 속에 어영부영 들어오기만 하면 걸치는 거죠, 어딘가에. 계기 일식이나 계기 월식이나 월식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일식은 반대인 것이 달이 달은 작으니까. 작으니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정확하게 일직선상에서 정확하게 태양을 가려야 되기 네. 때문에 훨씬 덜 일어나고.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보름달, 그러니까 금음달이죠. 금음달이 태양을 정확하게 100% 딱 맞게 덮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제 궁금하죠. 그 비례가 중요하겠네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완벽하게 가려요. 그 점은 신기합니다. 그 점이 왜 가능하냐면 네. 태양이 달림보다 지름이 400배가 커요. 400배. 근데 달림이 태양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거는 태양보다 400배 지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야, 그건 신기합니다. 이게 그냥 우주적 우연이죠, 사실. 그렇겠죠. 근데 당연히. 지구상에서 보기엔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부분은 신기하네요. 네. 왜냐하면 돌다가
마주치는 거야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빙빙빙 도니까 같은 궤도를 그러면 어느 시점에 맞게 돼 있죠. 네. 근데 그 크기가 400배 크기는 400배 작지만 거리가 400배 가까워서 딱 맞다. 이야 이건 네. 신기하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재미있는 음모론 같은 거를 펼쳐서 뭐 책을 낸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무슨 음모론입니까? 예, 그 제가 쓴 달이 인공물이라는 인공물이다. 예.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인이 네. 딱 그 비례에 맞춰서 뭐 그 그런 달을 비슷한-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신 거예요? 주장은 아니고요. 일종의 픽션입니다. 픽션. 네, 어쨌든 예. 이제 그런 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구 문명에서 음양 개념이라던가 네. 뭐 낮을 다스리는 신과 밤의 여신 이런 식으로 동등한 개념이 나온 거는 달이랑 태양의 크기가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건 사실 상당히 문화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화성의 위성은 지름이 한 20k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그랗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런 위성이 있었으면 그런 식의 문화가 안 생겼을 수도 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달이 적절한 크기였고 적절한 거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많죠. 그렇죠. 조수 굉장히 간만의 많습니다. 차도 일어나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계절 변화도 일어나고. 네. 예. 물론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기 일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게 정확하게 맞는 타이밍에 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물론 이제 시간 타이밍은 뭐 수만 년에 달하는 건데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문자는 꼭 전해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중뛴 도시 얘기했더니 조치원인데 저는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왜 어중뛰냐. 조금만 움직이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합니다. 뭐 읽으시는 거 이해가 어중뛴 되네요. 거 인정. 자 마무리를 하자면요. 네. 어쨌든 이번 기회를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2035년이나 돼야 겨우 고성 북쪽에서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64년에 함경도 북쪽에서 볼 수 있고 일생 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굉장히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일생 중 있다 하더라도 꼭 그 시간에 그걸 맞춰서 보기가 거기 가야 되니까. 근데 2064년이면 우리는 공장님이나 저는 한 100살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살 계획입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 사는 게 우리 상태를 좀 봐야 사는 게 복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미국에 가서 개기식 보기 때문에 굳이 100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걸 촬영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오실 때 네. 촬영본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죠. 왜요? 궁금하죠. 알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를 네.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자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네, 오늘 발음이 많이 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 그러고 보니 인기 코너들이 연속입니다. 시사와 과학 그리고 개그까지 욕심내다가 최근에 약간 망하고 있는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종호입니다. 네. 월식 갔다 오셨어요? 그거보다도요. 네. 제 앞에 김상조, 노회찬 두 분을 배치한 건 저를 보고 알아서 그만두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좀 해보라는 거죠, 잘. 네. 노회찬 대표님은 매주 나오신다고요? 노회찬 대표님 매주 나오시고 네. 네. 수요일로 바꿨습니다. 예. 수요일로 바꿔서 앞으로 항상 바로 앞에 네. 빵빵 터지고 들어가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웃겨보시죠. 웃길 생각 없습니다. 과학적인 부분만 아주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월식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8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핸드폰으로. 예. 저도 그 시간에 깨 있었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나갔고요. 실컷 설명해놓고. 더운데 무슨 고생입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저는 사진으로 잘 봤습니다. 예. 근데 밤에 나가면 이제 월식도 있고 별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여름이 별 보기 좋진 않습니다. 맞아요. 습기도 많고. 네. 근데 공기도 맑지 않고 요새. 공기도 맑지 않고. 네. 근데 잘 보이는 데 가면 육안으로 원래 6,000개 가까이 보여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징그러울 정도로 꽉 찬 하늘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배낭여행을 90년대에 갔을 네. 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거기가 공기가 나쁠래 나쁠 수가 없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광활한 대지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적게 살아요. 그래서 오염이 너무 안 됐고 근데 이제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처음 보셨군요. 그때. 별이 완전히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치의 별이 빛날 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하늘을 보면. 처음 보면 깜짝 놀라죠. 네, 이렇게 별이 많이 네. 있었나.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많습니다. 진짜로. 별을 보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 안에서는 뭐 수십 개도 찾기 어렵고요. 요즘은. 네. 어쨌든 잘 보이는 별들이 근데 간혹 있죠. 화성 뭐 큰 별들. 네, 북극성 정도는 요즘 보이긴 그렇죠. 합니다. 예. 요즘에는 유독 잘 보이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똥별이라고요. 방송 부적격 온 건지 모르지만 뭐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벌써. 네, 동별이라고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스타들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아주 큰 똥별께서 좀 창궐 하고 계셔서 이 엽기적인 공간병 갑질 네. 보면서 갑질의 과학을 좀 알아보자. 갑질의 과학. 예, 여기로 네. 과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했고요. 자, 빨리 해봐요. 네, 스탠퍼드 실험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스탠퍼드 실험 뭐 감옥에 네, 그렇습니다. 가둬가지고 1971년에 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 건물 지하에 쇠창살을 달고 가짜 간방 3개를 만들었어요. 별걸 다 알아요 저는. 예. 그런데요. 자화자찬은. 네, 정상적인 대학생 실험 참가자 24명을 선발했고 네. 반반 나눠서 간수하고 죄수 역할을 시켰습니다. 네. 실험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간수는 죄수를 때릴 수 없다. 네. 그리고 죄수는 간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갑을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네, 원래 같은 학생들. 그냥 학생들, 일반 네, 학생들, 일반 학생들인데. 우리 같은 학생들, 같은 대학의 학생들 네.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멀쩡한 예. 애들. 딱 갈랐어요. 그렇죠. 실험이 시작되니까 간수들의 갑질이 시작이 됩니다. 예.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예.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몇 시간 동안 시키고 네, 때리지만 기합을 않았을 뿐. 때리지만 네. 않았을 뿐 자기 온갖, 권력을 막 누리기 시작한 거죠. 온갖 모욕과 온갖 노동을 시키는 거죠. 네. 특히 연구자들이 퇴근하고 없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아니에요. 예. 연구자들이 개입한 것도 아닌데 네. 역할만 구분해서 한쪽에는 권력을 주고 한쪽에는 거기에 복종해야 돼 관계를 맺어줬더니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강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원래 2주를 하려고 했는데 6일 만에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네. 그랬으니까요. 그 참가자들 심적 고통이 심하고 정서가 불안해지고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있었다고 네. 합니다. 이걸 해보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권력을 가지면 멀쩡한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런 실험 유명한 실험이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연구가 다방면으로 있었는데 네. 그중 하나는 캐나다 연구팀이 권력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한 뇌 반응을 바꾼다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쥐는 순간 뇌가 실제로 변해요. 변한다. 네. 이 실험 뭐였냐면 한쪽 이들 참가자들을 둘러 나눠서 한쪽은 자기가 명령하는 사람이 됐던 경험을 네. 적도록 합니다. 네. 적으면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 순간. 순간에. 네. 그럼 뇌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 네. 반대쪽은 도움을 쾌감을 느끼는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셈인데 이걸 굉장히 기술적으로 사실 검사를 했습니다. 네. 반대쪽은 도움을 요청했던 경험을 써서 권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뭘 보여줬냐면 별거 아니고 손으로 고무공을 이렇게 짜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모두 두 사람에게 다. 두 사람에게 두 다. 집단에 다. 이게 뭐냐면 짜는 쪽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짜여지는 공으로 느끼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과학 실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죠. 그렇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쥐어짜는 것 자체는 윤리적인 도덕적 판단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뭘 보냐면 뇌의 그 거울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걸 짜면서 실제로 저 짜는 모습을 남이 짜는 거지만 네. 내가 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뇌에서 공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느낀다. 운동 공명이라고 해요. 네. 그걸 fMRI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명의 속도와 양과 이런 거를. 이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 본인이 윤리적인 판단 같은 데서 이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예. 이걸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되는 뉴런 같은 걸 보게 네. 되는데 권력을 그러니까 쥐고 있는 쪽은 권력이 있는 쪽은 늦어요. 반응이 예, 이 반응조차도 공을 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늦고 약합니다. 감정이입을 잘 못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쓴 거 몇 개로. 글 쓴 거 몇 개만으로도 네, 네. 실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때를 기억하면 몇 개 써라고 해놓고 네. 쥐어짰는데 그 쥐어짰을 때 예를 들어서 공이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정 자체가 잘 안 일어난다. 전체 감정이 늦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약한 사람들은 그 권력이 없는 경험을 썼던 사람들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선거만 되면 맛이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거하고 맥이 닿는 건데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2013년도에 미국 심리학회지에 발표가 네. 됐어요. 그래서
증명이 반면에 부탁하던 사람은 빨리 느끼고. 빨리 느끼고. 그게 중간 사실 아무 것도 쓰지 않은 대조군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균이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하게 차이 나는군요. 네. 그래서 갑의 입장이 되면 갑질을 할 때 당하고 있는 을의 고통을 보고도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당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뇌가 바뀝니다. 뇌가 바뀌어서. 그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더욱더 쾌감은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더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되는 거고 전혀 미안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요. 뇌의 그 안화 전두엽이라고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많이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양심이라든가 도덕적 판단 이게 같은 이제 걸 그 극단적으로 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손상된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에서 취하면. 예, 전두엽이 손상된 것 같은 행동을 해서 사이코패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권력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한번 쥐면 그렇게 변하고 계속 쥐고 싶어하고 네, 거기 중독되고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통제하는 거는 그러면 인문학적인 뭐 어떤 소양이나 네. 타고난 인성이나 이런 걸로만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예. 일단은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파민이 또 계속 나와서 네. 그 쾌감에 중독이 되는 상태라 중독이 되고 나면 더 큰 쾌감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은 권력을 원하게 되고 더 심한 갑질을 점점 중독적인 상태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네, 정말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심리적 문제로 풀 수 있느냐? 네. 물론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네. 그런 근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죠, 간혹가다가. 안 변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계속 시켜야 되겠어요. 30년.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뇌 신경학적인 장애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그게 그 정신과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네. 웬만한 정신과적인 문제는 약물로 요즘 치료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상담 필요 없고요. 약 먹는 게 최선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도파민 분비 부분을 채워주는 다른 약을 먹음으로써 갑질의 유혹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갑질 대장들한테는 다 약을 강제로 네, 뇌손상 환자로 여기고 손을 떼게 한 다음에 이제 약을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문이 아니라 치료를 당연히. 해요. 예. 네. 법제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군에서 별을 하나씩 더 달 때마다 복용을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사병들 성욕 억제제 먹였다는 식으로. 별사탕처럼. 제가 그거 국방장관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네. 그 사실이었나요? 진짜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궁금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장군들한테 건빵을 드리고 그 안에 건빵에 약성분을 함유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네. 본인의 내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 사회 건강. 내가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좀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끝입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군요. 7초, 10초? 네. 15초 남았는데. 네, 그래서 건강히 살자. 건강히 살자. 정신도 육체도 건강히 살고. 네. 저는 노회찬 대표님 때문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약효도 확실하다고 하고요. 네, 이 약효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을 먹일 수 있다면 먹이는 게 좋다. 그럼 뭐 먹을 사람 많죠. 국회의원들도 먹어야 되고. 갑질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재벌들도 먹어야 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원종우 님의 과학하고 앉아있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 8시 12분이에요. 아직 방송이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이 보낸 것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앞뒤가 맞아야지 이게. 아마 본인 아니면 본인의 가족, 친인척, 친구, 선후배에게 시킨 게 아닌가. 이거 끝나고 시작합니다, 코너. 이게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댓글로 왔으면 지난 방송을 듣고 그랬구나 하겠는데 문자로 왔어요. 이것은 범죄 현장입니다. 예, 코너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재미있겠죠가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발음 이야기 계속 나오네요. 네. 새는 말투인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이게 기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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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음 평가는 중간중간 하는 것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네. 한 분이.
발언이 중간중간만 돼도 저는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시킨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시켰어요? 예. 이 방송 듣는 친지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티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8시 45분 이후에 해야죠. 네. 좀 들으시고. 8시 12분에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도 재밌었어요를.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9시 12분에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자가 그럼 다음 방송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문자들이 다음 방송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8시 45분부터 8시 55분 사이에 보내야 됩니다. 네, 저희 친족들을 대표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노회찬 대표님하고 즐거우시죠? 원종호님의 과학하고 앉아있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느낌표 2개. 네. 제가 보내라는 그대로 보내긴 했는데. 네. 이거 예약 문자로 보내면 아니에요? 시간 잘못 설정해가지고. 네, 어르신들이 시간을 잘 못 맞춰요. 자, 오늘은 뭡니까 주제가? 네, 일단 노회찬 대표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진지한 얘기로. 네, 뭐 최근에는 포기하고. 그렇게 자꾸 자락을 깔더라고요. 진지하게 했다면서. 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터지면. 그런 거죠, 뭐. 네. 저도 살아야 되니까. 자, 오늘은 뭡니까? 왜 작년까지 여름마다 전력난 되풀이 됐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예. 전력난. 저희가 한 번 다뤘습니다. 한 번 더 다룰 예정인데. 네. 전기가 왜 갑자기 남냐고. 예. 그러니까요. 거기도 하여튼 복잡한 복마전이 있더구만요. 예. 네. 남는 정도가 아니고 한 2년 전 뭐 이럴 때는 공무원들 그 공공기관에 전부 여름에 맞습니다. 에어컨을 거의 28도까지 틀게 해가지고 제가 갈 일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되게 지옥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예. 그분들은 얼마나 고생이며.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가게에서 에어컨 켜놓고 문 열었다고 단속한다고 지자체에서. 또 비쌌어요. 뭐 2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벌금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예. 네. 그럼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전기세를 조절해 가며 쓰면 되는 건데 무슨 대형 공장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조그만 가게들 에어컨 켠 채 문 좀이라도 열려 있으면 가서 지자체 단속하고 벌금 때리고 네. 그 뉴스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전기가 남아 돌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뭐 일부 발전소가 좀 가동을 시작하긴 했대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전력 예비율 이거 되게 중요하고 전력 예비율 자체가 주먹구구다. 주먹구구라는 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지적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결국은 에너지는 계속 모자라게 되고 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필요한데 화석 연료는 이제 고갈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거기다 이산화탄소 문제 있고 뭐 원전 위험성이란 건 어쨌든 존재하는 것이고 분명히.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8년에 S본부에서 네. 에너지 다큐를 만들어서 휴스턴 영화제 대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작가로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메인 작가로서 예. 특채돼서 방송 역사상 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채돼서 그거 하나 하고 끝났죠. 그 전에 또 하나 하고요. 제가 그만뒀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한 편 하고 끝난 작가 인생. 그렇습니다.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무 흥미도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 문제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혹시 이런 것도 다루셨나요, 그동안? 어떤 거요? 이 재생에너지의 한계들. 그거는 제가 예전부터 관심 대상이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열 패널을 깔게 됐을 때의 문제점들. 그렇죠. 또는 뭐 풍력 발전했을 때 소음 문제. 네. 또는 뭐 조력 발전의 문제. 뭐 하여튼 이 재생에너지 기술도 초창기다 보니까 네. 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한 환경 문제도 있다. 있죠. 예. 그런 지적도 물론 이제 이 지적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것도 극복해야 할 대상인데 화석 연료가 미치는 전지구적 그 폐해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쪽은 뭐 인류 멸망 방향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는 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다. 있다. 예. 있죠.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면적을 또 필요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요. 효율 좀 낮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오다가 페이스북에서 지난번 촛불 집회 인원 계산하셨던 박인규 교수님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교수님은 경부고속도로 위에다가 뚜껑을 덮고 예. 거기다가 쭉에 이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뚜껑을 덮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왜 터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도. 그래서 그쪽 페북에서는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사장되는 분위기였는데. 그 아이디어는. 네. 네. 하지만 양옆으로 세우는 거, 지붕 말고. 그렇죠. 양옆으로 세우는 건 고려볼 만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바다에다가 뭐 띄우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풍력의 경우는. 바닷물이 이렇게 덮으면 누가 닦나요? 그런 문제가 있죠. 소금 마르고 그럴 텐데. 네, 굉장히 금방 부식되고 네. 그런 거 있고, 또 풍력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니까 이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기저 전력량을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효율이 떨어진다. 네. 이게 사실 기저 전력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력 공급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전력량을 항상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만큼은 항상 있다. 그걸 하려면 이게 제가 연료를 투입해서 그 연료만큼 얼마만큼 전기가 나온다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떼면 네. 물이 떨어지면 뭐 네. 원전을 돌리면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햇빛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모르죠. 그러니까.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전기가 이 들쑥날쑥한다는 거, 환경이나 날씨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 생산량을 일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 계획도 수립할 수가 없고. 현재 기술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축전 기술이 대단히 발전하면 잠깐 햇볕이 나와도 뭐 전력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쪽에 연구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화력 원자력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저전력 바탕을 확보하고 이 재생에너지로는 이제 예비 전력들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해 놓는다. 보조적으로 가자.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래 가지고는 한동안 탈 화석 연료, 탈 원전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기준 현재 기술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지열 있잖아요. 지열 알긴 아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지열? 네. 이게 재생에너지 중에 장점은 뭐냐면 날씨 영향을 덜 받는 겁니다. 항상 땅은 뜨거우니까요. 땅속은 벽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전력 생산량을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다. 기저 전력에 도움이 된다는 건 강점이에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온천 많은 데서는 지열로 에너지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엔 지열 발전이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온천이 있는 지역 대부분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이 너무 많아가지고 료칸이라고 그러죠. 지열을 목욕탕으로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열 발전소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을 장소가 없군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일본에서는. 지열 발전소 자리를 온천들이 다 차지했다. 그렇습니다. 잘 쓰고 있네요. 잘 쓰고 있죠, 나름. 저도 한번 가고 싶긴 한데 원숭이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백두산 주변 아니면 그렇죠. 일부산 원숭이들이 그런 온천에서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그런 사진들 많이 나오고 생태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백두산 주변만 이게 가능하고 사실상 화산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지열 발전은 화산지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때까지 알려지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비화산 지역 지열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신박해요, 근데. 옛날 지열 발전 1분 내에 압축하시죠. 네, 뭐냐면요. 화산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뽑아내서 그걸 쓰고 버리는 겁니다. 옛날 거는. 이건 뭐냐면 동파이프를 봐가지고 보일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파이프에서 물이 계속 돕니다. 그냥 위에서 넣은 물이 밑에 내려가면은 저 화산지대만큼 뜨겁진 않지만 이제 따뜻한 거죠. 그래서 열교환 방식으로 보일러랑 똑같아요. 물을 이게 넣어서 그걸 땅에서 뜨겁게 만들어서 끌어올려서 지구의 온도로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 표면의 온도라죠. 지구 표면을 온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구 핵을 지금 연탄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5km 내려가면 연탄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물을 일단 온천수를 끌어내서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 안에 있는 이제 물이 안 없어지죠. 하지만 땅 밑에 깊숙한 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파이프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양이 많이 들진 않고요. 초기 투자는 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열도가 완성돼 있지는 않은데요. 지열 지도가 생각보다 특히 경북 포항 이런 데는 이제 지하 지열이 상당히 높아요. 화산은 아닌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큰 거를 뭐 원전처럼 세우는 게 아니고 좀 작은 규모로 이제 지열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저기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것만 제대로 세워도 원전 10개에서 15기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 계산 결과인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열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열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저는 기저전력을 이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쪽에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기초 된다. 전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태양력이나 풍력 같은 건 더 개발을 하되 그렇죠. 보조 전력으로 하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5년이나 10년 혹은 15년, 20년 계획에 따라서 그런 거죠. 탈원전을 이걸로 대체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게 언제 나온 기술입니까? 기술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적용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포항 쪽에서는. 네, 그래서 테스트 해본 결과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지금 상황을 보는 건데 아무튼 굉장히 뜨거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거든요. 파이프 안에서. 그러니까요. 보일러라는 게 뭐 별 건가요? 네, 보일러예요, 보일러. 기름이나 전기로 뜨거운 네. 물 돌리는 건데 그래서 그걸 땅이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지금 생산을 제가 테스트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관심을 가져보자. 괜찮다. 재밌네요. 네. 예. 오늘은 정말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자, 문자를 보내는 파토 원정우 씨의 친척분들은 시간을 잘 맞춰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시 50분 이후로 주세요.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자, 시사와 개그를 짬뽕한 거기다가 과학으로 양념을 친 시간입니다. 원정우 씨. 근데 오늘은 원정우 씨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99년 만에 펼쳐지는 우주쇼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간다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네,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확히 어디 계십니까? 여기가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는 길목의 광활한 아몬드 밭입니다. 아몬드 밭. 네. 아몬드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요. 아몬드 나무란 건 원래 없고요. 복숭아와 살구를 접붙인 거라고 방금 들었어요. 아몬드라는 게? 어허. 네. 모르셨죠? 알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거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면 밭에 서 계신 겁니까? 밭 옆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차 혼자 운전해서 지금 그 개기일식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절대 아니고요. 예. 저희가 과학 일식 유흥단이라고 190분을 모았거든요. 190분을 모아서 190명을. 예. 네, 그래서 함께 버스 4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버스 4대로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걸 보러 지금 같이 가신 분 190분이 같이 계시고 그럼 그 버스도 지금 예. 그런 대형 관광버스에 같이 계십니까? 네, 버스 4대 중에 저는 첫 번째 차에 있고요. 그럼 그 버스에 지금 일단 그 소위 과학 유흥단이라고요? 과학 일식 유흥단이요. 일식 유흥단. 네.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네, 일단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몹쓸 분들이네. 조용히. 분들이래요. 그분들이 다 함께 지금 버스를 타고 190여 분이 한국에서 네. 개기일식을 보러 원정우 씨하고 같이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그럼 네, 너무 개기일식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에요. 이미 개기일식이 시작됐잖아요. 대기일식은 어저께 했고요. 네. 네, 어저께 8월 21일 여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죠. 네. 네, 오전 10시 20분 그 콜로라도주 덴버 시간 마운틴 타임이고요. 네. 10시 20분경부터 한 2시간 좀 덜 계속됐고 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일식은 한 11시 20분쯤부터 한 2분 동안 있었고요. 네, 그렇게 같이 그 장관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그 해가 가려지면 정말로 완전히 어두워집니까? 밤처럼? 네, 상당히 어두워지는데요. 예. 일단 저희 참가하신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네. 네, 저희 그 가장된 얘기가 아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본 분의 감상을, 예. 여보세요? 네, 네. 예,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네, 누구십니까? 네, 저 그냥 여기 참관 시민이고요. 예, 성함은 말씀해 주셔야죠. 저 윤아연이라고 합니다. 네. 또 거기 혼자 가시지 원종구 씨하고 같이 가셨네. 네. 그렇죠. 그 개기식을 직접 함께 왔고요. 네. 네. 직접 보셨어요? 네. 보니까 다 예상하시겠지만 정말 신기했고요. 신기한 이유가 약간 너무 낯설어가지고 네. 예상했던 거와도
너무 다르게 진기한 풍경이 펼쳐지니까 네.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해를 그러니까 다리 가리고 가렸다가 다시 해를 다시 보여주는 그 장면이 네. 천천히 슬로비드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동그랗던 해가 사과 이렇게 베어문 것처럼 조금씩 사라지다가 딱 한순간 갑자기 해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미지로. 그렇죠. 근데 사진으로. 막상 그 장면을 실제로 보니까 네. 진짜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와 하는 그 탄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와 하다가 2분이 다 끝나갔어요. 정말로 어두워집니까?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지는 거는 원래 한 정말 밤하늘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한 네. 초저녁 정도 느낌? 전혀요. 전체가 어둑어둑해지고 날이 선선해지고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본인은 와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걸 보고 이제 네. 뭐 눈물을 흘린 분도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거 받아들이던가요? 제가 보기에 200명 중에 눈물은 흘린 분은 없었고요. 다 같이 있었대요, 지금. 네. 아, 있었대요? 옆에서 제보 들어왔습니다. 네. 왜 눈물을 흘렸답니까? 그거 제가 궁금해요. 그분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약간 그분은 같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거를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은, 그냥 단순히 신기하다를 넘어선 약간의 경외감? 이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몸에 소름도 많이 돋고, 눈물도 아마 그래서 나지 않았을까. 원종 씨보다 훨씬 생각을 말씀을 하시네요. 잘하시는데. 네. 네.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종 대표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총수님 역시 그 여성분하고 통화를 하시니까 이렇게 놓질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훨씬 더 말도 잘하시고, 예. 훨씬 더 말을 잘하신다고요? 네. 자, 네. 이게 이제 과학을 진행해보죠, 과학을. 이 네. 개기일식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겁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개기식 자체는 2분밖에 안 하고요. 제 말은 미국 14개 중에. 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네. 미국을 다 걸쳐서 다 네. 지나가 버렸습니까, 이젠? 그것 자체도 거기서 뭐 한 몇 시간밖에 안 이어진 거죠. 사실 해가 통과하는 시간 동안만 된 거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14개 주에 4,200km를 통과를 했어요. 4,200km를.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면 보통은 이제 바다가 많잖아요, 지구상에. 네. 그래서 이제 바다나 정글이나 이런 오지를 많이 지나가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니까 관측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운이 좋은 거고 이게 거의 100년 만에 처음 온 기회라면서요, 미국에서도. 예, 미국에서도 99년 만에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 일찍 라인으로 모여서 뭐 어떤 곳에서는 뭐 몇십만 명이 모인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간 곳은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저희가 거의 독점적으로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이상현상이 일어나면 예전에 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무슨 새가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뭐 곤충이 이상하게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네. 이상현상이 포착된 건 없어요? 자연의 이상현상이? 개기일식 자체가 그런 예. 네, 개길식이 있으면 보통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뭐 조류하고 곤충류의 행동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밤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냥 밤이 오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다? 다른 그렇죠. 특이사항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동물들이 이런 일식 같은 흔하지 않은 천체 현상에 대비해서 진화하진 않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밤이 되는 줄 알고 이제 황급히 집을 찾아 돌아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거의 매번 벌어집니다. 개기식 때는. 그건 뭐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네요. 어두워져서 가는 건 뭐 어쩌겠어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나름 신기하죠. 박쥐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혹시 이 개기일식의 순간에 네. 특별히 측정할 수 있거나 특별히 알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진실, 뭐 과학적인 팩트는 없어요? 네, 꽤 있는데 일단은 원래 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걸로 검증을 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빛이 휘는 거. 예. 네, 빛이 휘는 거를 이제 네. 태양이
있을 때는, 보일 때는 빛이 뒤에 있는 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양빛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볼 수 없지만은 일식 때문에 가려지게 되면 태양은 있는데 태양 빛만 막힌 거니까 예. 뒤에 별들이 보이고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입증하는 바는 분명히 태양에 가려서 안 보여야 하는 별인데 빛이 휘어서 태양이 가려진 그렇죠. 태양 뒤쪽에 가려진 별도 볼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태양의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서 우리한테 보이는 거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이제 예언을 하셨죠. 예언을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휘는 그 각도를 예언을 했고요. 네. 근데 실제 그래서 이번에 1919년에 네. 1919년에 이거를 관측을 해가지고 실제로 휘는 점을 찾아서 이제 그걸 대비를 해서 이게 맞다는 걸 증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거가 관측이 됐다. 예, 저희는 저희 다른 데로 관측을 해가지고 그걸 또 한번 값을 내볼 생각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건 사실 오래전에 관측된 거고 태양에 보면 주변에 코로나라고 이렇게 밝은 불빛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이럴 때가 아니면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관측할 수 있는 그 천문학계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늑대 인간 같은 거 안 나타났어요? 그 정도 돼야지 뭐 특이현상이지. 늑대 인간이요? 네. 안 나타났어요. 어떡하죠? 우리나라 개기일식은 그러면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035년 9월 2일에 북한 지역에서요. 35년도, 네. 35년도 뭔데? 네. 북한에서만 볼 수 좀 있습니까? 많이 남았어요. 아, 참네. 근데 그때는 이제 관광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간 우리나라는 2035년이면, 잠깐 볼 수는 있지만 그건 북한 지역이다. 네. 네. 부분일식, 그래서 고성 지역에 가면 몇 초 정도 볼 수 있다고. 네. 어디를 가면요? 고성 지역에 가면 강원도 고성 지역에 가면 몇 초 정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강원도 고성에서는 2035년에 몇 초 정도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근데 몇 초 정도를 보러 가기에는 좀 아깝고 평양 쪽에서 잘 보인다고 하니까 평양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이게 안경 끼고 다 네. 보신 거죠? 특수 안경. 네, 이게 필름이 있어요. 이거를 끼고 보는 건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유리판을 그을려가지고 보라 그렇죠,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귀찮은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안경을 되게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돌아오신 다음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